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리권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어딜 표시냐면 쭉 넘어가서요. 109페이지, 110페이지, 109페이지요. 거기를 한번 펴보세요. 순간은 넘어가고 10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제6절 그래서 뭐가 나오죠? 무권 대리 이렇게 나오죠. 대리를 했는데 고난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것을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한 장 넘겨보셔요. 자, 110페이지 보시면 이제 110페이지 네. 뭐가 나오죠? 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제 이게 23회, 25회, 26회, 27회, 32회까지 쭉 나왔네요. 그죠? 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민법 총칙 전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할 겁니다. 자, 그 내용 보시기 전에 칠판 보셔요. 이제 법률 효과의 귀속이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대리의 삼명관계 기억나시나요? 본인과 대리인, 대리인과 상대방, 상대방과 본인 해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는 무슨 관계?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관계는 효과 귀속의 관계죠. 지금 이 효과 귀속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권의 관계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리행위의 관계는 넘어가고 효과 귀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효과 귀속과 관련해서는 크게 유권 대리하고 또 뭐가 있어요? 무권 대리가 있어요. 자,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는 뭐가 다르죠? 네? 이 유자가 있을 유자고 이건 없을 무자죠. 뭐가 다른 거예요? 그죠?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대리행위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유권 대리.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권 대리. 이게 결국은 얘네 둘은 대리를 한 거예요? 대리하지 않은 거예요? 요 둘은 다 대리했어요. 이것도 대리했고 무권 대리도 유권 대리도 다 대리한 겁니다. 대리를 했는데 권한을 가지고서 대리행위하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근데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있죠? 그러면 이 무권 대리는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표현 대리하고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 그래요. 자, 표현 대리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데 이 협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협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좁을 협자예요. 좁을 협자 뜻의 자. 그러니까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다. 이게 협의의 무권 대리 그래요. 좁은 의미. 협의가 뭐라고요? 좁은 의미. 그러면 얘하고 합쳐서 무권 대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얘는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무권 대리는 이거는 얘네 둘을 합친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광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광의. 넓을 광자를 써서 넓은 뜻의 무권 대리. 그래서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안 써도 돼요.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분류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것도 다음 순환에서 볼 거고 오늘은 요것만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예? 예. 자, 본인이에요. 본인인데 갑자기 을료가 찾아왔어요. 감녀예요. 감녀인데 을료가 찾아왔어요. 옆집이에요. 옆집 을료가 찾아와가지고 띵동띵동 초인종 눌러요. 그래서 웬일이야? 들어와. 그래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마시러 왔어 그래요. 그러더니 을료가 갑자기 상 위에다가 돈다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돈다발을. 그 감녀가 깜짝 놀라서 웬 돈이야 그랬죠. 그랬더니 을료가 네 집 팔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받은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서 갑녀의 집을 팔았다고 지금 계약금 받아갖고 온 거예요. 갑녀가 을녀에게 시킨 적 있어요? 집 팔라고? 아니, 근데 쥐가 자기 마음대로 갑의 대리인 을이다 그러면서 병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해버리는 거 이렇게. 대리권이 있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단 말이에요. 대리권 없이 대리를 했다. 요게 협의의 무권대리다 그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협의의 무권대리를 해서 매매 계약을 했으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될까요? 귀속되지 않을까요? 예? 아,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계약금 딱 주면서 당신 부동산 내가 대신 처분했어. 그래서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죠. 효과 귀속된다, 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서 네가 팔아라 라고 권한을 줬는데 그래서 팔았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돼야 안 돼요, 얘는. 되지만 얘는 효과가 귀속이 된다, 귀속되지 않는다. 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권대리와 유권대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서 돈다발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얘가 황당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효과 귀속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매매 계약은 권한 없이 대리 행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따라서 무효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는 겁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효과 귀속과 관련해서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인데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 효과가 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대리 행위를 하는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거기 교재 110페이지 보시면 협의의 무권대리 그래서 양가로 1번 의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나왔죠? 무권대리 중 협의의 무권대리는 행위 효력을 대하여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본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본인에 대해서 무효.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상대방은 무효니까 본인에게 대리 행위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칠판 보시고 결국은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협의의 무권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얘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빼기 이거라는 거죠. 그럼 요거 합치면 요거라는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무권대리는 뭐와 뭐가 있다?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 요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겁니다. 칠판 보시고 표현대리는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자, 이제 사례를 보는데 지금 여러분 책에 거기 110페이지부터 해서 114페이지까지 내용을 전부 그림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내용을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칠판을 보시고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십니다. 여기 보세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비 부자죠. 아비 부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동산이 X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동산,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얘가 상대방 병과 뭐를 하는 거죠? 갑, 대리인, 을 해가지고 병과 매매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아들이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권 없이 아들이 지 맘대로 아버지 부동산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아들이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유효, 무효. 매매 계약의 효력은 무효잖아요, 당연히. 부모 자식이든 부부 관계든
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무권대리라고 해요. 그럼 무권대리를 하게 되면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본인에 대해서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뭐죠? 무효예요. 무효. 무효면은 결국 매도인이고 매수인으로서 매매 계약한 거가 무효라는 말은 얘는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얘기고 얘도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효니까. 무효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을 좀 따져보잔 말이에요. 이 부동산이 시가가 예컨대 1억이에요. 1억. 1억짜리 부동산인데 얘가 오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아버지 부동산 팔았습니다. 여기 계약금이라고 탁 올려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황당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네 그 부동산을 팔았냐? 라고 하니까 얘가 그래도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시고 화낼 때 화내세요. 뭔데? 이거 1억밖에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3억에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능은 하지 않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무효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찜찜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지가 허락받지 않고 대신 팔았어요. 팔았지만 자기가 뭐 삥 뜯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팔려고 허락받지 않고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좋은 가격에 팔았다면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또 본인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효인데 나중에 본인이 얘한테 인정을 해줘요. 그것을 추인이라 그럽니다. 추인. 그러면 유효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일단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으면 무효이긴 한데 그 무효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불확정적인 무효다 이거예요. 무효이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본인이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얘는 무권대리 행위를 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잘했다. 역시 내 새끼구나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본인이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유효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추인 안 해줄 수도 있겠죠.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럼 그건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추후에 무효로 확정이 되든 유효로 확정이 되든 확정이 되기 전 상태의 경우에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무효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 이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동적인 무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유동적 무효라는 말은 확정되지 않은 형태의 무효이다. 그걸 유동적이라고 표현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무효나 유효로 확정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일단은 말랑말랑한 상태, 유동적인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권대리 행위가 이미 벌어졌다면 각각의 당사자에게는 어떤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본인은 뭐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추인. 추인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인정해 주겠다. 그걸 추인이라고 해요. 얘가 한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죠. 무권대리 행위인데 본인이 추인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원래 이게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그 무권대리 행위는 유효로 확실히 정해지는 거예요. 추인을 해주면 본인이. 추인이다라는 말은 어떤 행위가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컨대 5월 1일 날 무권대리 행위를 했다. 6월 1일 날 그 과거에 있는 행위를 쫓아가서 인정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추인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6월 1일 시점에서 보면 5월 1일 시점에 이미 무권대리 행위가 행해진 걸 가지고 과거에 있는 걸 가지고 찾아가서 유효로 인정해주겠다. 이걸 뭐 한다 그래요? 추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인한다 그 말은 뭐 하는데 뭐 해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 그 얘기예요. 인정해 준다. 자, 그럼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는 추인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고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추인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럼 무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인이나 거절하기 전 상태에서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추인을 할 때는 누가 하는 거죠? 추인을? 본인이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추인을 해요? 이쪽에다가 추인해도 되고 이쪽에다가 추인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추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쪽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추인이란 말은 본인이 인정을 해주는데 누구한테 한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추인해도 됩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모를 수 있나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한해서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본인은 인정해 줍니다. 무권 대리 행위가 뭐 벌어졌으면 그거를 인정해 주는데 상대방에게 추인하면 돼요. 상대방에게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무권 대리 했지만 내가 인정해 줍니다. 라고 해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그런데 아들에게만 추인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그러한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 주장할 수가 없다. 즉 추인 주장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르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한 사실을 안 때 한해서 추인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달이 돼요? 네. 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어요. 최고. 최고가 뭐죠? 최고? 최고. 우리 아들이 최고야 하는 그 최고예요? 이렇게 써요. 이거는 알릴 고자라 그랬죠. 이거는 최자예요. 최라고 읽어요. 무슨 최예요? 에? 재촉할 최. 재촉하다, 거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최고라는 건? 거듭 알린다. 그거예요. 거듭 알린다. 이게 사람이죠. 이게 산이에요. 산. 이게 세추자라 그래요. 세추. 새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른 올라오라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거듭하다, 재촉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알릴 고자, 요게 소자죠. 요게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에다가 돼지머리가 아니라 소머리 올려놓고 소고기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니까 자기의 상황을 알려줘야 되겠죠. 아기를 낳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렇게 알릴 거 아니에요. 그게 알릴 고자예요. 얘가. 알리다라는 뜻의 고. 그러면 최고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해서 알린다 그거죠. 쉽게 말하면 최고라는 이 법률 용어는 독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독촉한다. 그걸 민법에서는 뭐 한다 그래요? 최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수업 중에는 전화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죠? 근데 갑자기 제 와이프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따가 주한역으로 갈 테니까 점심 먹자 이렇게. 네? 또 보내요. 내 문자 씹냐? 답변 안 하냐? 지 혼자. 그죠? 지 혼자 열받아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살지? 답변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너 지난번에도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문자 보내죠.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순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지랄한다 그러죠. 심하게 지랄하면 뭐 한다 그래요? 개지랄한다 그러죠. 개지랄. 예? 뭐가? 최고를
지랄 떤다 그러는 거예요. 지랄 떤다. 근데 제가 답변해 줄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지 혼자 미쳐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권대리 행위를 했으면 병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등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그걸 무권대리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서 적법한 대리권을 받아서 계약한 줄을 알았는데 나중에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들어보면 얘 입장에서도 황당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무권대리는 무효인데 본인이 만약에 본인 생각해서 추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 네가 추인을 할래 말래, 네가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것이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래? 라고 얘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쵸? 어차피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니까 유효든 무효든 결정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아니면 상대방은 애시당초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몰랐다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어요. 아예 몰랐다면 그냥 철회해버릴 수도 있어요. 철회한다는 말은 이 매매계약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철회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회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을하고 계약한 거를 철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로 확정된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무권대리인이 계약할 당시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을 때 한해서만 철회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얘가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즉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무권대리였다 그거예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몰랐단 말이에요.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으면 그러면 얘 의지는 이게 유효라고 믿고서 거래를 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무권대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할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매매계약 당시에 얘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얘가 알면서 계약을 했어요. 알면서. 그러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철회를 해버린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상대방이 철회하는 것은 선의일 경우 한해서만 철회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선의일 때만. 예? 예. 그럼 최고는 이거는 지금 상대방이 이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무효로 확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고라는 것은 본인이 추인할래 말래 그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대방이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얘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최고는 할 수 있어요. 구별하셔야 돼요. 이걸 무슨 최선악, 철선 이렇게 암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따져보시면 돼요. 최고라는 건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 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당신이 결정하시오. 그러니 얘는 설령 계약 당시 무권이라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최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회를 한다는 거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얘가 무효로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최소한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는 몰랐어야 된다 그거예요. 아니 무권대리라는 걸 알면서 계약해놓고 이제 와서 철회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냔 말이에요. 지가 계약 당시 알았는데 무권대리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철회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철회한다는 말은 무권대리라는 자체를 몰랐을 때 그때 한해서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나와요? 여기 나왔네요.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철회가 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죠? 그런데 철회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본인에게 철회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철회를 해도 돼요. 양쪽으로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추인도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그랬죠? 무권 대리인이나 무권 대리인 상대방에 대해서 양쪽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철회도 양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본인에게 철회해도 되고 또한 무권 대리인에게 철회해도 된다. 그런데 최고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추인할래 말래라고 독촉하는 거죠? 그럼 추인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누구에게만? 예? 최고는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한다. 본인에게만. 방향이 본인에게만 최고할 수 있다. 다만 최고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이쪽에서 이제 최고를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내가 무권대리 당신 아들하고 무권대리 행위를 했는데 당신 추인할 거요 말 거요. 한 달 줄 테니까 고민하고 답변을 주세요. 이렇게 최고를 합니다. 내용 증명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상당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1월 이상이다 그러면 X예요. 그냥 상당한 기간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당 기간을 줬는데 본인이 뭐를 해요? 확실한 답변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발신주의를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의사표시 이야기할 때 크게 표백, 발신, 도달, 요지주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봤었죠. 우리 민법의 원칙은 뭐예요? 예? 도달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몇 개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첫 번째 본 게.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는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래서 이걸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 보통 이제 발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발 나오면 그건 발신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확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서 그걸 도달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는 겁니다.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얘가 최고로 했는데 본인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추인한다는 뜻이에요? 추인을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자, 추인 거절이 된다 그러면 이건 거절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추인을 거절하게 된다라는 말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간주라 그랬죠? 뭐 한다 그러면 틀려요? 추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요걸 가지고 다 말장난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 그러면 맞는데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X. 추인 거절로 추정한다 그래도 X. 추정과 간주는 다른 거니까. 아시겠죠? 이게 다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자, 최고라는 건 독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죠? 거듭해서 재촉하는 걸 최고한다 그래요. 그럼 최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지금 상대방 측에서 본인에게 최고를 했어요. 추인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본인이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자, 다시 저가 있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계속해서 최고를 한 거예요. 식사하자고. 주안에서 식사하자. 근데 제가 계속 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주안역까지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온다, 안 온다?
안 간다죠. 지금 뭐냐면 기존 상태가 와이프하고 저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있어요?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없죠. 그 상태가 확정되는 거예요. 최고의 효과는 최고를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면 기존 상태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최고를 했어요.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추인할지 말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기존 상태는 뭐죠? 무효 상태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되니까 따라서 추인으로 추인 거절로.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인 거절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효과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기존 상태의 확정이다 이거예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를 했는데 어떠한 상대방의 반응이 없었다 그러면 기존 상태가 고정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유동적인 무효다. 근데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기존 상태가 고정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적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이라는 건 확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말랑말랑한 김밥이에요. 말랑말랑한 김밥. 근데 그대로 놔두면 시간만 지나면 딱딱한 김밥이 되는 거지 딱딱한 오뎅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기존 상태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말은 그건 기존 상태가 뒤집히는 걸 바라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 그거죠. 자, 서로 제사를 안 지내기로 가장이 결정을 한 거예요. 가족들이 자꾸 얘기해요.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딱 차단해요. 뭐라고 하든 얘기를 하든 아예 그냥 전화를 차단한 거예요. 그럼 그 가장의 마음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안 지내는 거예요? 안 지내는 거예요. 기존 상태가 고정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설득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최고로 했단 말이에요. 계속 최고로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제사 지낸다 안 지낸다? 안 지낸다는 걸로 확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 본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확답을 바래주지 않으면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추정 간주한다. 아시겠죠? 자, 봐봐요. 그러면 추인은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누구에게?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인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거죠? 근데 철회는 상대방이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회는 이렇게 기억하셔요. 철회. 여기 이렇게 철회. 요거. 그래서 본인에게 철회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어요. 다만 최고는 본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왜냐면 추인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추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본인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제 봐봐요.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하게 되면 유효, 무효죠.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추인하게 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럼 상대방은 철회하게 되고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가 되죠. 철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얘하고 총싸움하는 거예요. 철회총을 빵 하고 먼저 쐈어요. 그러면 철회된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에 추인을 못하는 겁니다. 추인을 먼저 빵 하고 쐈으면 빽 죽었으니까 철회 못하는 거예요. 추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효력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총싸움하는 거예요. 추인하고 철회했을 때 철회가 먼저 있었다면 추인할 수 없다. 추인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추인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전에는 추인할 수 있다. 추인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철회 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어떤 게 먼저인가에 따라서 효력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떨까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제가 여차저차 해서 아버지 부동산을 제가 팔았습니다. 추인해 주세요. 이 아버지가 나는 너한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 추인 못해. 그러는 거예요. 비가 그냥 내리는데 아들이 마당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추인해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나요? 비가 막 내리는데. 있죠? 아버지가 밤새 고민을 한 거예요. 애는 밤새 그 마당에서 흙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고민을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추인을 안 해주면 그러면 무권대리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로 상대방이 우리 아들을 고소할 것이다. 사기로. 이 형사문제까지 가면 우리 아들 낳길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아버지의 걱정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밤새 해가 동트기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문을 콱 열었어요. 아들아, 추인하노라. 그러니까 아들이 감동 먹고 아버지 하고 탁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다 우리 가문을 위해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띡 온 거예요.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여보시오, 나 갑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철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철회합니다. 그랬어요. 철회된 거예요? 추인된 거예요? 철회. 네? 갑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해도 된다 그랬죠? 네. 다만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철회가 된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아들에게 했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본인은 추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거예요. 없다.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한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한 경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철회된 것이다, 추인된 것이다. 철회된 것이다. 철회된 것이라면 무효로 확정, 유효로 확정. 무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무권대리 행위 효과는 본인은 추인 거절, 상대방은 최고 철회 이렇게 4개의 권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생기냐면 책임이 생겨요. 어떤 책임이냐면 본인이 아들에게 대리권을 실제로 줬어도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얘는 무권대리인으로 오해받게 된다 그거예요. 그럼 어떤 책임을 지냐면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아니면 또는 손해배상을 해 주든지 누구에게? 의리, 병에 대해서. 이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입니다. 요거를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어요. 얘가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얘는 아버지 거 지가 취득해서 무조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 선택한다. 손해배상 해주는 의리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너 부동산 공부한다며? 네. 그래 그러면
아버지 그 땅 있는 거 알지? 그것 좀 네가 좋은 값에 좀 팔아봐라. 아 정말 그래요? 팔아도 돼요? 그래 네가 한번 팔아봐. 그래서 수권을 분명히 했단 말이야. 그죠? 수권을 했어요. 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땅 그거 1억짜리로 알고 계셨잖아요. 3억을 해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계약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거 잘 됐다. 계약해라. 아버지 얼른 오세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수권을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처분하면 돼. 하고 자기는 이제 안 간 거예요. 계약 하는 장소에. 그리고 이제 모임에 간 거예요. 모임에 딱 갔어요. 모임에 가서 친구들하고 딱 모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왜 축하하냐? 그랬더니 당신 어느 그 땅이 그 당신 소유 아니야? 맞는데요? 거기 개발된대. 지금 하루에 1억씩 오르고 있어. 축하해. 그런데 아버지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1억짜리를 3억 원에 산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이미 계약했을 텐데. 그 다음 날이야.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계약금 3천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허락하셨죠? 그래서 제가 계약했어요. 이게 3천만 원 계약금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어제 분명히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팔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 그런 적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수권을 분명히 받았죠.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요. 본인이 추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하루에 1억씩 오른대요. 절대 추인 안 하겠죠. 유효를 인정 안 해주겠죠. 상대방이 철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루에 1억씩 오르는 거 3억에 잡았는데 철회 안 하겠죠. 본인은 안 준다 그러고 상대방은 달라 그러고. 그죠? 얘는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의 성질이 무슨 책임이냐면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죠?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근데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네? 네. 불행한 일이 닥쳐요. 그러면 본인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늘에 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어도 책임은 져야 된다. 이거 아주 센 거예요? 아니면 약한 거예요?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잘못 없는데도 왜 책임을 져요? 그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지라는 거,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책임이에요. 결과 발생에 대해서 과실이 없는데도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지라는 게 무과실 책임. 쉽게 말하면 무과실 책임은 나 잘못 없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무과실 책임. 그럼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에서 수권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100%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 이익을 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권할 때 어떻게 하죠? 수권할 때 위임장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장에 1,000원짜리 막도장 파서 찍어요? 아니면 인감도장 찍어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감도장이. 인감도장은 여러분이 한 비싼 도장이에요? 아니면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세 가지 수권행위의 3종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다만 수권은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수권행위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기사라고 말만 해도 수권이 되는 건데 그런데 법률 관계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본인이 시치미를 뚝 뗄 수 있으니까
대리권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가 첨부되는 거예요. 저러면 안전빵이니까. 수권을 할 때.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하루에 1억씩 올라가는 상황인데 아들은 이미 일을 저질러 놨고 본인은 그걸 모르고 허락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본인이 그럼 추인한다 그러면 계속 돈이 지금 얼마까지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자신에게 손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따지는 거야.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시치미를 떼시면 저는 무권대리인으로 되고 상대방 측에서는 저한테 형사처벌을 할 것인데, 고소할 것인데, 제가 감옥 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들 전과자 만들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다녀오거라. 어차피 네 들어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그것도 올라 있으니까 다 네 거 되는 거 아니냐? 들어가. 그럴 수 있나요? 또 애가 생각해보니까 또 그럴 것 같아. 자기가 거기 안 들어가고 몇 년 있으면 그만큼 돈을 벌겠냐고요. 그죠? 그 아버지 그거 저 주셔야 돼요. 쇼부까지 친단 말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자,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입니다.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는 크게 5개로 정리를 할게요.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5개예요.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시작. 리드미컬하게.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자, 추인은 누가 누구에게 해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추인 거절을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요? 똑같아요. 추인하고 똑같아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인 상대방에게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최고는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죠. 철회는 상대방이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죠. 책임은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준다. 이해되셨어요? 네.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이 5가지가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추인을 한다 그랬을 때 추인은 누가 한다고요? 본인이. 누구에게?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인 상대방이죠? 그럼 추인은 이거예요, 이거. 그쵸? 이쪽 할 수 있잖아요. 머리, 팔, 다리. 이렇게. 그죠? 남자는 이것도 있어요. 조그맣게. 추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고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하는 거죠. 여기다가 못하죠? 이건 뭐예요? 최고. 철회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도 하고 여기다가도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철회. 이거는 추인. 자, 이게 뭐 추인이에요? 최고. 추인. 그죠? 요거는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을이 얘한테 이렇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됐어요? 요게 무권대리 체조예요. 무권대리 체조. 뭐예요? 추인. 최고. 철회. 책임. 아시겠죠? 근데 맞히시면 돼요. 무권대리 체조 시초. 빨리 해봐요. 다시. 무권대리 체조 시초. 추인. 아니, 왜 자는 거예요?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다시. 자꾸 웃으면 제가 쪽팔려서 못 하겠어요. 무권대리 체조 시작! 주차! 뭘 책임 철인데. 아이, 힘들어. 자, 이제, 그럼 책 보시면, 아우, 힘드네, 오랜만에 뛰니까. 110페이지, 계약의 무권들이죠. 그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 본인의 무슨 권? 네? 추인권. 그럼 의 보시면 기억, 의. 읽어보시죠.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추인함으로써 정당한 대행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추인을 하게 되면 정당한 대리 행위에 의한 것과 같은 효과니까 유권 대리처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걸 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본인의 추인권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본인의 추인 거절권도 있죠. 그죠?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상대방에 대한 효과이자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무슨 권? 최고권. 최고는 선악불문 선의만. 최고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선악불문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 상대방이 무슨 권? 철회권이 있죠. 철회권은 선의만 선악불문. 선의만. 그죠?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3번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사의 효과죠. 거기서 무권 대리인은 뭐가 들어간다? 책임.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칠판 보시면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있을 때 한해서 무과실 책임을 주는 겁니다. 무권 대리인이 얘가 행위 능력이 있을 때 한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무과실 책임은 무거운 책임, 가벼운 책임. 무거운 책임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책임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였다. 얘가. 그러면 이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제한 능력자는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만약 미성년자라 그러면 이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안에서 책임을 진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동그라미 2번 113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책임 발생의 요건에서 디귿 보시면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것.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런 내용들이 책에 있고요. 빈출 333페이지 자, 핵심 빈출 첫 번째 나오는 거 있죠. 반가로 1번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핵심 빈출 첫 번째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또 두 번째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했지요. 자, 내려가서 오답 지문 1번 봅니다. 추인은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양쪽이죠. 그러니까 누구? 무권 대리인이나 무권 대리 상대방. 그럼 이게 왜 틀린 거예요? 무권 대리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한 장을 넘겨보시고요. 반가리 2번 상대방에 대한 효과와 무권 대리인 책임에서 밑에 핵심 빈출.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뭐하지 아니한 때 바라지 아니한 때. 근데 어떻게 하면 틀린다고요? 상대방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그러면 틀린다. 이건 도달주의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라지 아니한 때 추인 거절로 본다 그래야지. 간주 X가 아니라 간주를 바꾸세요. 추인 추정. 추인 간주는 아니죠. 아니 틀린 게 아니에요. 오답이 아니에요.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봐봐요. 상당기간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추인 거절로 간주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건 이 간주 대신 추정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도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다 또는 간주한다라고 해야지 추정한다 그래도 틀린 것이다. 자, 그 밑에 핵심 민출에서 첫 번째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그러면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죠? 악이죠? 그러면 철회할 수 없다. 그죠? 자, 오른쪽에 사례 분석이에요. 오른쪽 페이지의 사례 분석.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수의 토지를 매도했다 그랬죠. 자, 거기서 쭉 내려가서 핵심 빈출 밑에서 두 번째.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 그죠? 그 밑에 마지막 빈출, 마지막 맨 밑에 줄.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자,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죠. 다시 여기 봐봐요. 얘한테 추인을 했다면 얘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 추인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지문에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사실을 모르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 병에 대해서는 추인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 주장할 수가 없죠. 추인 주장한다는 말은 유효 주장한다는 거예요, 무효 주장한다는 거예요? 유효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를 때에는. 그러니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유효 주장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효라는 말은 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유효일 때는 이행하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효 주장을 못하니까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지죠? 근데 복잡할 게 아니고 추인의 의미를 계속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차차 익숙해지는 지문이니까 너무 크게 심려하지 마시고. 자, 넘겨보시고 스텝 2, 이거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3번 밑에 핵심 빈출. 3번 밑에 핵심 빈출.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도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된다. 맞아요? 그쵸, 맞는 거예요. 요건 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빈출 그 밑에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갑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추인 거절로 추정 간주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다 우리가 공부한 건데 지금은 약간 여기 응용이 들어가서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일단 요 정도만 해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인 무권대리 효과 요 5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